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얘기하는 지혜영 시간입니다. 네. 이번 달은 배 감독님 특집으로 몰아놔서 밀려줬던 거를 네. 몰아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가져오셨어요? 휴고. 이거 영화 제가 왜 안 봤죠? 영화 끊었을 때구나. 몇 년도지? 2011년. 끊었을 때군요. 네, 영화 안 보실 때인데 네. 휴고.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마틴 스콜세지 영화는 그래도 네네. 끊었을 때도 종종 봤는데. 이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 어. 모르고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판타지 영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감동을 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틴틴이라고 틴틴 애니메이션을 찍었었거든요. 비슷할 때 아마 개봉했었던 것 같은데 야, 이 노인들은 영화 좋아하는구나 정말 이런 걸 계속 찍네 뭐 이런 느낌을 줬던. 스필버그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던 걸 계속하는 느낌이었고 네.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이 휴고는 이걸 왜 이 양반이 만들었지? 하다가 이걸 이 사람이 안 만들면 이상한 영화였구나 쉽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2012년도에 개봉해가지고 네. 6만 명 봤습니다. 많이는 안 봤네요. 네. 사실 이게 6만 명 봤다 하면 좀 약간 참담한 스코어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최첨단 테크놀로지 CG가 막 나오는 판타지라. 판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명 안 본. 그러니까요. 심지어 3D로 개봉했는데. 그러네. 네. 3D네. 이 영화는 3D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다시 볼 수가 없네. 그때 당시에 6만 명 중에 극히 일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영화로 보셨어요? 네. 3D로? 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마틴 스콜세지.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래픽 노블 만화 원작이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영화예요. 영화에 대한 영화. 네. 저는 사실 안 봐가지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차역의 시계탑에 혼자 숨어서 사는 소년이 있어요. 고아 소년이죠. 기차역에 사는데 아사 버터필드. 이 소년이 어떤 소녀를 만납니다. 클로이 모레츠. 클로이 모레츠. 네. 소년 남자애는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상이 애 혼자 그렇게 있으면 고아원으로 보내는 시절이니까 1930년대가 배경이군요. 그래서 고아원 가기 싫다. 그래서 숨어 산 거지. 그 기차역에 숨어 사는데 그래서 그 기차역에 이제 역무원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몰래 이제 숨어서 거기 살고 있고 소녀가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초대가 해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이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면 친구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차역에서 근데 그 소년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숨겨주기도 하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장난감을 파는 구석에 있는 조그만 상점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벤킹슬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혹자는 뭐 실패한 마술사다. 뭐 서커스 단원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생산한 의문의 노인인데 휴고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드로예요. 그래서 과거 해상 장면에 나오는데 이 주드로가 사람 두상 같은 로봇 비슷한 걸 남겨놓고 가요. 꼬마 소년에게. 꼬마한테. 이 안에 뭔가 아버지가 중요한 걸 남겨놨을 것이다. 근데 열쇠가 어디 있을까? 이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소년은 그게 궁금하던 차에 로봇 얼굴 두상 안에 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에 대한 수수께끼를 그 장난감 주인 노인에게서 할아버지가 힌트를 얻고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모험 영화예요. 재밌겠는데? 재밌죠? 이게 그럼 무슨 영화에 대한 영화냐? 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스팀펑크 느낌 나는 판타지인데? 그냥 어드벤처. 어드벤처? 예. 네. 뭐 옛날 로봇 증기기관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위기 굉장히 잘 그리면서 근데 영화에 대한 영화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조르주 멜리에스. 조르주 멜리에스. 그 할아버지가 사실 조르주 멜리에스예요. 극중 이름이. 조르주 멜리에스. 조르주 멜리에스가 누구냐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영화를 안 보시고 멜리에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조르주 멜리에스가 누구냐면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다 알 수 있는 달세계 여행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특수 효과를
집어넣어서 만든 영화를 찍은 감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네. 그 할아버지구나. 그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조르주 멜리에스의 삶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원래 서커스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서커스단과 마술, 유랑 공연을 하던, 그러다가 영화라는 게 발견되고 특수 효과를 거의 발명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마술 쇼처럼 보여주는 단편 영화를 막 찍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상 최초의 스튜디오. 예전에는 이제 조명기구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식물원처럼 다 유리로 만들어진 세트에다가 네. 자기가 직접 미술 소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특수 효과를 넣은 영화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그 당시에 특수 효과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편집된 화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팡 쳤더니 연기로 팡 매가 없어진다. 아. 그런 사람들 처음 본 거지. 그러겠네. 진짜 눈앞에 보여지는 마술보다 더한 걸 할 수 있구나. 이 사람에게 영화는 그냥 마술이었던 거예요. 마술의 한 도구였겠네. 네. 거기다가 근데 화려한 색감과 스펙타클. 그래서 달세계 여행은 달에 직접 갑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막 거기는 이상한 토인들도 만나고. 물론 이제 백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달에 갔더니 흑인들이 있어. 아프리카 토인 같은 애들이 있어. 걔네 막 뻥뻥 때려잡고 막 이런 얘기긴 한데 그런 마법 세상의 동화들을 영화로 엄청 많이 찍다가 근데 나중에는 그 스튜디오에 실제로 불이 나고 막 도산해요. 말년이 어떤지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의 영화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실존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 그 기차역에서 장난감을 팔고 있었다. 이런 세팅이 돼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데려왔어. 네. 실존 인물을 가져와서. 네, 가져와서 그 말년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풀어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멜리에스의 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다. 영화에 대한 영화다. 그 영화의 초창기 때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했을 때 멜리에스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알게 뭐야.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좀 오버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3D로 보는 열차의 도착. 그거 왜 기차 달려오니까 다 도망가고 막 네. 그랬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네. 리메르 형제라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카메라를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여러 명이 앉아있는 공간에서 틀어준 영화가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영화 상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보여준 게 열차의 도착이라는 건데 열차가 도착한 걸 찍어서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걸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에서 찍었는데 우린 그걸 3D로 봐. 사람들이 그래서 관객들이 막 도망가는 걸 입체로 봐요. 그때 아는 사람들은 어떤 묘한 기분을 느끼죠. 그때 옛날 저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은 이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내가 이걸 3D로 보고 있다니. 왜냐하면 그 도망가는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이건 너무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어요. 소년을 잡으려고 하는 영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무원. 이 영무원에게 소년이 들킬 위기가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기차가 이 기차역에 도착을 합니다. 맹렬하게. 열차의 도착 시간에 맞춰서 클라이막스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열차의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니 마틴 스콜세지는 그냥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의 인생보다 영화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본인의 애정이 막 엄청 들어가 있는 감동적인 영화. 만약에 이 설명을 못 듣고 그냥 영화만 봤다 그러면 네. 그냥 잘 만들어진 어드벤처 판타지 영화 하나 봤다. 그렇죠. 생각할 텐데 네.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겠네요. 보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누구지? 저 사람이? 근데 알면 훨씬 더 그러네. 감동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약간 찾아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 꼬맹이들이랑 같이 본다. 얼마나 이렇게 또 이렇게 교육적인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물론 근데 그냥 모르고 보셔도 그거로서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한편의 아동 모험극이다. 야, 네. 요거는 6만 명밖에 안 봤으니까 네. 대박이네. 그치. 보면서 아는 척하면 그럼. 요거 여자친구한테 점수 좀 따겠네요. 김 선생 듣고 있나?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휴고.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영화니까 이런 배경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시고
조르주 멜리에스가 누군지, 네. 영화사적으로 처음 영화가 시작됐을 때는 어떤지, 이런 배경 한번 쭉 이제 훑어보시고 네. 보면 더 재미가 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틴 스코세지를 이 영화로 처음 만약에 입문하게 되셨다. 그 옛날 작품 대표적인 걸 찾아보면 좀 당황할 수 있다. 많이 당황했지. 당황할 수 있지. 뭐지, 이 사람?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휴고. 네. 관심이 가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